간병인이 알아보를 할 줄 안다면 내가 월급 2배로 올려줄게. 해오겠습니다. 병원장이 그녀를 보며 비웃듯 던진 말에 응급실은 의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0살 한서연, 이대 통역과를 나온 재원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연 때문에 3년째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할아버지 수술 견적서가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단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조롱받던 간병인에게 펼쳐질 믿을 수 없는 반전.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오퍼닝 이모지 오프닝 이미지 2021년 10월 15일 새벽 5시 메디컬타워 종합병원 12층 VIP 병동입니다. 복도에 은은한 간접 조명만 켜져 있습니다. 한서연은 1201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환자의 체온을 재고 기록지에 36.8도라고 적었습니다. 환자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도로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수술 견적서였습니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 마이너스 총 비용 8천만 원. 서연은 그 종이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 끝 벽면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통역학과 우등 졸업 마이너스 한서연.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앞을 지나치다 멈춰 섰습니다. 액자 속 졸업사진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고 희망찬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액자에 비친 지금의 자신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내과 외래 대기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 한규식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78살. 산소통을 옆에 두고 천천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다가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벌써 왔니? 네, 잠깐 내려왔어요. 아침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약봉지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생수병을 열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약 드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삼킬 때 목젖이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래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등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기침이 좀. 할아버지는 산소통 밸브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쉿, 산소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스크를 코에 대고 몇 번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펴졌습니다. 서연아. 네. 할배. 수술 안 받을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기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빌딩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8천만 원. 그 돈이면 내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배가 뭔데 그 큰 돈을.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키운 건 할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이화여대 학비도 할아버지가 다 대주셨잖아요. 철물점 팔아서.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망치와 목과 철물을 만지던 그 손이었습니다. 손녀를 대학 보낸 게 할배 평생 자랑이야. 근데 대학 나온 손녀가 간병인 일한다는 게, 할배 때문에 내가 제 인생을 못 사는 게. 서연은 웃었습니다.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저 지금 일 좋아요, 할아버지. 환자분들 돌보는 거 보람 있어요. 그리고 곧 좋은 기회 올 거예요. 제 전공 살릴 수 있는 기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셨던 겁니다. 손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기침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등을 문질렀습니다. 산소 밸브를 더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외래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아니야. 선생님이 오늘 꼭 오래. 검사 결과 나왔다고. 서연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3개월 전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체중이 계속 빠지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산소통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진료실까지 10걸음. 할아버지는 3번을 멈춰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혼자 걸으셨습니다. 2개월 전까지도 산소통 없이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10걸음도 힘겨워 하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항규식 환자분,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서연은 옆에 섰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이 더 심해졌어요. 좌심실 박출률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3개월 내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늦어지면 심장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8천만 원. 서연의 머릿속에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을 기다릴 수 없으셨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 목에 목도리를 둘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통을 끌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산소통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뒷좌석에 모셨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많은 빌딩 중에, 저 많은 회사 중에 자신에게 기회를 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살. 대학 졸업 후 3년. 이력서에 3년 공백. 간병인 경력. 누가 자신을 뽑겠습니까? 서연은 주머니 속 견적서를 만졌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서연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신에게, 하늘에게, 누구에게라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 초록불, 다시 빨간불. 서연의 인생도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신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 지하 1층 야간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최동수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65살 회색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서연 씨, 벌써 왔어요? 동수가 웃으며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외래 가셨나 봐요? 네.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내에 수술 안 하시면 심장이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진대요. 근데 수술비가 8천만 원이에요.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모으면 5년이 걸려요. 할아버지는 3개월밖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수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네요. 동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625대 미군 부대 통역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총에 맞은 미군 장교를 응급처치로 살렸는데 그분이 말했대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그때를 위해 실력을 갈고 닦으라고요.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동수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연 씨, 자네는 이화여대 나온 수재잖아요. 6개 언어 한다며? 그런 실력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아저씨, 저 이미 30살이에요. 이력서에 3년 공백. 누가 저를 뽑겠어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니까요. 동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나저나 할아버님 625 참전 용사시라며? 네, 17살 때 전쟁터에 나가셨대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시겠어요. 그때 전쟁터에서 류마티스열 같은 병 많이 앓으셨는데.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류마티스열을 앓으셨어요. 그게 50년 지나서 심장판막 병이 된 거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전쟁터 추위와 영양실조로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열에 걸렸죠. 항생제도 제대로 없었고 그게 나중에 심장병으로 이어진 거예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병을 얻으셨는데 노년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신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 정말 대접 잘 받아야 하는데. 동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올라가 봐야겠어요. 감사해요, 최 아저씨. 힘내요. 자네 실력이면 꼭 기회가 올 거예요.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온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안에 8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도 꽉 찼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뿐이었습니다. 1201호실로 걸어갔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지만 서연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의료 용어 10개를 적었습니다. 알아버 심장 관련 용어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필요했습니다. 수첩에 단어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연의 일상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원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어제보다 더 짙었습니다. 4시 30분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탔습니다. 텅 빈 객차 안에서 서연은 서 있었습니다. 앉으면 잠들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5시 12층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201호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36.7도.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5시 30분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환자는 82살 할머니였습니다.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렸습니다. 등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야 했습니다. 6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음을 데웠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씩 떠서 할머니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삼키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서연은 거즈로 닦아냈습니다. 한 그릇 먹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8시 잠깐 휴게실로 갔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열분만 자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10시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서연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통이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응, 죽 조금 먹었어.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죽이 그대로였습니다. 한 숟가락도 안 드셨습니다. 서연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데워드릴게요. 조금만 드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셨습니다. 서연은 억지로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1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2층 복도를 지나는데 1205호실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이 병원 너무 비싸. 간병인 태도도 안 좋고. 서연은 모든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걸레질만 계속했습니다. 투명인간처럼요. 중국인 환자 가족이 서연을 힐끗 봤지만 무시했습니다. 간병인이 중국어를 알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12시 병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의학 서적 코너로 갔습니다. 심장판막증 관련 최신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TAVI 수술 정보를 읽었습니다. 수술 성공률 95%, 회복 기간 2주일. 하지만 비용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할아버지께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최소한 정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 12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수술비, 미래.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할아버지는 몇 숟가락 드시고 그만두셨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드세요. 배불러. 서연아, 넌 먹었니?
저는 병원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굶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8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규식 철물점 앞에 섰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간 운영하시던 곳이었습니다. 1년 전 몸이 안 좋아지셔서 월 8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목과 나사를 만지작거리던 때, 손님이 오면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물건을 건네시던 모습, 그때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인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라인 의료 통역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랍어 의료 용어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화면에 단어를 띄웠습니다. 심장 마이너스 알칼부, 판막 마이너스 심암, 수술 마이너스 지라아. 서연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외웠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강의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2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침대로 갈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서연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밤 11시, 서연은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묵직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2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때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귀를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긴급, 긴급. 1층 응급실로 VIP 환자 이송 중. 전 의료진 대기. 방송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의사들이 백색 가운을 휘날리며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응급실로 내려가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야 할까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까지 11층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세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 손목에 금시계,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평범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아랍어로 외쳤습니다. 왕자님이 위험해요. 서둘러요. 서연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간병인이 나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강재욱 병원장이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급히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환자야? 당직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압둘라 왕자님이랍니다. 강병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당직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었어?
이 환자 하나가 우리 병원 1년 매출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가 수행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수행원들은 아랍어로만 대답했습니다. 당직 의사는 손짓 발짓을 했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들은 계속 아랍어로 뭔가 설명했습니다.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통역사, 통역사 누구 없어? 강병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계약된 아랍어 통역사한테 연락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있어서 새벽 4시에나 올 수 있답니다. 뭐, 4시간을 기다려? 그때까지 환자 죽으면 어떡하라고. 강병원장이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당직 의사는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 없음.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뇌졸중을 의심했습니다. 뇌 CT 준비하겠습니다. 수행원들이 다시 아랍어로 소리쳤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강병원장이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초조함이 몸짓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서 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병인 유니폼, 피곤한 얼굴, 땀에 젖은 머리카락. 강병원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조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야, 거기 간병인.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너 아랍어 할 줄 알아? 주변 의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호사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강병원장도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간병인이 아랍어 할 줄 안다면 내가 월급 2배로 올려줄게. 하하. 더 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년간 매일 들었던 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조롱, 무시, 비웃음, 대학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냐고, 간병인 주제에 건방지다고, 그런 말들. 서연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견적서였습니다. 8천만 원. 어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아, 할배 수술 포기하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못 봐주겠다.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수치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놓치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 최동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복도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강병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아랍어 통역, 제가 해보겠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병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주변 의사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설마 진짜 믿으시는 건 아니죠? 강병원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역사가 새벽 4시에나 온다는데 지금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4시간 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해봐. 근데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처치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행원 5명이 서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동양 여자. 믿을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일 밤 공부했던 아랍어 의료 용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안히 당신에게. 저는 의료 통역사입니다. 수행원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 명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드디어 아랍어 하는 분이. 서연이 물었습니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수행원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2시간 전부터요. 호텔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서연이 당직 의사에게 통역했습니다. 2시간 전부터 증상 시작했답니다. 호텔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다고 해요. 당직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강병 원장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이 다시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나요? 네, 당뇨병이요. 인슐린 맞고 있어요. 서연이 의사에게 통역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시랍니다. 인슐린 투여 중이시고요. 당직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뇨? 그럼 혈당부터 체크해야겠어. 급히 혈당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를 한 방울 뽑았습니다. 기계에 넣었습니다. 몇 초 후 숫자가 떴습니다. 30. 저혈당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치였습니다. 저혈당 쇼크야. CT 찍을 게 아니라 포도당 정맥 주사 먼저.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포도당 앰플을 준비했습니다. 정맥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강병 원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뇌졸중으로 오진할 뻔했잖아. CT 찍었으면 시간만 낭비했어. 서연은 수행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혈당입니다. 지금 포도당 주사를 놓고 있어요. 수행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압둘라 왕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행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명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왕자님 목숨을 구하셨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병 원장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죠? 네. 이화여대 의료통역학과 나왔다고 했나요? 네, 2018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런 학력이면 왜 간병인을?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강병 원장이 턱을 쓸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처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전까지 자신을 비웃던 의사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간병인이 이대 나왔다니. 아랍어 저렇게 잘하는 거 봤어? 우리보다 학벌 좋은데?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내일 강병 원장 사무실에 가야 할까요? 이게 할아버지를 살릴 기회가 될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 최동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인생도 바뀌려는 걸까요? 2022년 3월 1일 오전 10시. 서연은 병원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나무 문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장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대형 책상, 가죽 소파, 벽 한쪽에는 의사 면허증과 해외 학회 상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병 원장이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젯밤의 헝클어진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긴장했지만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병 원장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의료통역사 계약서.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월 급여 500만 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월급의 2배였습니다. 정말 저를요? 강병 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서연 씨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쓸모가 있어서예요.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서연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압둘라 왕자 같은 VIP 환자들, 앞으로 한 씨가 전담하는 거예요.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다 할 줄 안다며? 우리 병원 해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병 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대신 실수는 용납 안 해요. 한 번이라도 통역 잘못해서 문제 생기면 바로 해고. 알겠어요? 서연이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월급 500만 원.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비 8천만 원. 500만 원씩 모으면 16개월. 1년 4개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 내에 수술하셔야 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병 원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부탁? 제 할아버지가 심장판막증으로 투병 중입니다. 수술비가 8천만 원인데 병원에서 할부 결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병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8천만 원 할부? 이자만 얼마인데?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월급에서 매달 깎아주세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됐어요. 강병 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병원 제휴 저금리 대출 연결해 줄게요. 대신 한 씨, 앞으로 해외 VIP 환자 유치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한 명당 병원 수익이 5천만 원은 되거든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할아버지 수술을 당장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 원장이 펜을 건넸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서연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서연. 또박또박 썼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넉 달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무게가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오전 9시 4층 국제진료센터로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약서를 꼭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까지 10분 거리를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으로요.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좋은 직장 구했어요. 월급이 5배 올랐어요. 뭐?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비 대출도 도와준대요. 이제 할아버지 수술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드디어. 서연도 울었습니다. 3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할아버지 살려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연이 4층 국제진료센터 사무실에서 일한 지 2주일째였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 국제진료센터 의료통역사. 새 명함을 볼 때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여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서 지성미가 느껴졌습니다. 한서연 담당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받아들었습니다. 박미선, 메디컬타워 부속 요양병원 원장.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앉으시죠. 박미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선은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님이 심장판막증으로 투병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남편 강재욱 병원장한테 들었어요. 수술비 대출 도와주기로 했다면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셨어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죠. 전쟁 때 앓은 병이 50년 후에 심장을 망가뜨렸어요. 그때는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셨고요. 박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셔요. 류마티스열이 심장판막증으로. 그러시겠죠. 참전용사 어르신들, 나라 위에 희생하셨는데 노년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시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미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담당자님, 혹시 이 병원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2층 VIP 병동과 일반 외래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같은 질병인데 돈 있는 환자는 최신 치료, 돈 없는 환자는 최소한만. 서연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자신도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3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매일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장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박미선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할아버님을 위해 3년간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그런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압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의 절망을요. 서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미선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최근 2년간 뭔가 숨기고 있어요. 해외 환자 관련해서요. 병원 수익이 급격히 늘었는데 투명하지 않아요.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막 입사했고, 알아요.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혹시 일하시면서 이상한 거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미선이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뒷면에 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받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저는 그냥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요. 박미선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꼭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상한 거 보시면 연락하라고요. 서연은 이미 이상한 걸 봤습니다. 3년간 매일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수술이 먼저였습니다. 대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부터 살리고 생각하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월 중순 중국인 환자 천리가 입원했습니다. 55살 남성, 상하이에서 온 부유층이었습니다. 간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강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종양이 크기 때문에 즉시 수술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천리의 의료 기록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먼저 조직 검사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병원장은 바로 수술을 권했습니다. 한 담당자, 뭐 하나? 통역 안 하고? 서연은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찝찝했지만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의 몫이니까요. 4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간호조무사 레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42살,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레나가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 씨, 승진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레나 씨도 러시아어 하세요? 당연하죠.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어가 공용어예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나는 서연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월 베트남 환자 가족이 왔습니다. 서연이 베트남어로 치료비를 설명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1,500만 원이라던데요?
서연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2배였습니다. 강병 원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병원이 최고니까 비싼 거예요. 한 담당자 제대로 설명해요. 우리 병원 의료진이 얼마나 우수한지. 서연은 억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월 1일 강병 원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한서연, 일 잘하더라. 이번 달부터 국제진료센터 팀장으로 승진이에요. 월급 700만 원. 정말요? 대신 앞으로 목표는 월 5명이에요. VIP 환자 유치. 서연의 통장 잔고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3개월간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커졌습니다. 매일 통역하는 내용 중 일부가 이상했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검사, 지나치게 비싼 치료비, 과장된 설명. 8월 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인 환자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71살이었습니다. 레나가 수술 전 간호를 담당했습니다. 수술 중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레나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정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수술 중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의료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술 기록이 바뀌었어요. 뭐? 제가 수술 직후 간호 기록을 봤어요. 과다출혈 1200cc, 지혈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3일 후에 다시 보니까 기저질환 악화로 심정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확실해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강병 원장이 수술실 간호사한테 이메일 보낸 것도 봤어요. 기록 수정하라고.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기록 조작이었습니다. 레나 씨,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근데 서연 씨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은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미선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명함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이 다음 달로 잡혀 있었습니다. 대출도 승인됐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수술만 끝나면요. 2022년 8월 20일 저녁 7시 서연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레나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앉아요, 레나 씨. 레나가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지난 2주일간 몰래 조사했어요. 이거 봐요. 서연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요. 수술 기록 조작 파일, 이메일, 내부 메모. 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알아요. 근데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기록이 조작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레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서연 씨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증거자료.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수술 기록 원본과 수정본 비교.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원본 간호 기록 수술 중 과다출혈 1200cc. 지혈 어려움.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 수정본 의사 기록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심정지. 수술 과정 이상 없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강병 원장이 수술실 간호사에게 보낸 이메일. 제목 기록 수정 요청. 내용 병원 이미지를 위해 협조 바랍니다. 환자 사망 원인을 기저질환으로 수정해 주세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중국 환자 천리의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종양. 하지만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 악성 가능성 있음. 즉시 수술 필요. 서연이 그날 통역했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악성 가능성이 있다고,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네 번째 파일. 베트남 환자 치료비 견적. 타 병원 비교표. 메디컬 타워 3천만 원. 다른 병원들 평균 1,500만 원. 2배였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었습니다. 15개 파일. 모두 비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강병 원장이 실제로 돈을 빼돌렸다는 결정적 증거. 은행 계좌, 해외 송금 내역, 그런 건 없었습니다. 레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가 비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어진 눈. 이 사람이 나일까요? 3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환자를 돌보던 그 사람이, 지난 5개월간 서연이 통역한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천리 베트남 환자들, 러시아 부유층. 그들 중 일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서연의 통역으로요. 서연도 공범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미선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휴대폰 번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이 2주일 후였습니다. 9월 5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출도 나왔습니다. 수술팀도 구성됐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강병 원장이 서연을 해고하면? 대출을 취소하면? 할아버지 수술을 못하게 막으면? 서연은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2주일만 기다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수술만 끝나면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그때는 서연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속을까요? 2022년 8월 25일 저녁 8시. 서연은 박미선의 요양병원 원장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원장님, 이거 봐주세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미선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술 기록 조작, 강병 원장의 이메일, 환자 사기, 과도한 치료비. 박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의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박미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박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금전적 비리 증거가 없어요. 맞아요. 레나 씨는 간호조무사라 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박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는 요양병원 원장이지만 본원 이사이기도 해요. 회계 자료 접근 권한이 있어요. 정말요? 이사 직함으로 요양병원 예산 검토 목적이라고 하면 회계팀에서 자료를 줄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9월이 지나갔습니다. 박미선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계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외 환자 진료비 정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검토했습니다.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 해외 업체 17곳. 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들을 통역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병 원장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9월 중순 서연이 밤 10시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병 원장이었습니다. 한 팀장, 야근이에요? 서연이 깜짝 놀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네, 내일 통역할 환자 자료 보고 있었어요. 강병 원장이 서연의 책상을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강병 원장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9월 말 복도에서 레나와 마주쳤습니다. 러시아어로 짧게 대화했습니다. 조심해요, 서연 씨. 레나 씨도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병 원장이었습니다. 10월 초 서연이 박미선 원장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료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올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길 바랐습니다. 10월 20일 오후 3시 강병 원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병원장실로 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한 팀장 앉아요. 서연이 앉았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요즘 이상한 곳에 관심 갖지 않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병 원장이 서류 몇 장을 집어던졌습니다. 서연의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술 추천서였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TAVI 수술. 강병 원장이 써준 서류였습니다. 이거 내가 써줬어요. 근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미선이 요즘 이상해요. 회계팀에 자꾸 자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팀장, 당신이랑 자주 만나던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냥 업무 협조 차원이에요. 업무 협조? 밤 10시에 환자 기록 뒤지는 게, 레나랑 러시아어로 몰래 대화하는 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강병 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서연, 할아버지 다음 주에 수술하시죠? 근데 내가 추천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 못 받아요. 한국에서도 대출 막히면 못하고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는. 그럼 입 닫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박미선한테 더 이상 회계 자료 주지 마. 회계팀에 내가 지시했어요. 알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병 원장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착한 선택이에요. 할아버지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서연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아침 9시 서연은 출근 전 할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을 차려드리려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얼굴이 파랬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입술이 보랏빛이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들것에 옮겼습니다. 메디컬 타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11시 응급실 처치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대동맥 판막이 거의 닫혔습니다. 좌심실 박출률 25%. 폐에 물이 차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일주일도 못 버티십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예약이 다음 달 15일인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십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서라도 수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긴급 수술. 비용 견적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최신 생체 판막이었습니다. 서연이 모은 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2시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초과해요. 이미 8천만 원 대출이 있으시잖아요. 제발이요. 500만 원만이라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서연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후 7시 ICU. 할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각종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할배는 괜찮아. 할배가 살아온 78년. 후회 없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술하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 네, 뭐든지요. 옳은 일을 해라. 할배는 625대. 전우들이 옳은 일 하다 죽는 걸 봤어. 그게 가장 아름다웠어.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박수 모니터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나가 계세요. 간호사가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ICU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강병 원장이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박미선이 모은 자료 다 가져와요. 그럼 할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 내가 지원해 줄게요. 30분 안에 답 안 하면 영원히 안 도와줘요.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미선이 모은 회계 자료를 강병 원장에게 주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리는 영원히 묻힐 겁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계속 속을 겁니다. 아니면 거부하고 할아버지를 잃는 겁니다. 서연은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피처럼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20분 남았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밤 11시, 서연은 병원 옥상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강병 원장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졸업할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됐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어두웠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보여주시던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5살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었습니다. 서연아, 저기 저 별 봐. 할아버지가 별을 가리켰습니다. 할배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을 때 저 별 보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옳은 일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서연은 옥상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미선이 모은 회계 자료를 강병 원장에게 주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리는 영원히 묻힐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죽는 환자들, 중국 천리처럼 속아서 불필요한 수술 받는 사람들, 베트남 환자들처럼 2배 치료비 내는 가족들, 모두 계속될 겁니다. 서연이 통역하면서요. 서연이 공범이 되면서요. 아니면 거부하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일주일을 못 버티십니다. 500만 원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합니다. 할아버지를 잃는 겁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들렸습니다. ICU에서 하신 그 말씀이요. 옳은 일을 해라. 할배는 625대 전우들이 옳은 일 하다 죽는 걸 봤어. 그게 가장 아름다웠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연이 비겁하게 살면서 할아버지를 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자를 원하신다는 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옳게 죽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미선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저 한서연입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뭐? 원장님이 모으신 회계 자료, 제가 가진 레나의 증거 모두 합쳐서 고발하겠습니다. 박미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 씨, 할아버님은 어떡하고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제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병 원장의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다시 기댔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처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요. 서연은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더라도 옳은 길을 가기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옳은 선택한 거 맞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새벽 5시, 박미선의 요양병원 원장실이었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레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간호조무사, 42살. 그리고 낯선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소개할게요. 장민철 교수님이세요. 종양내과 원로 의사시죠. 58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색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서연 팀장님. 박 원장님께 들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책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박미선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사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확보한 회계 자료예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해외 환자 진료비 정산 내역,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가짜 해외 업체 17곳, 계약서, 송금 내역, 총액이 얼마예요? 2년간 18억 원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8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레나가 USB를 꺼냈습니다. 저는 수술 기록 조작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메일, 내부 메모, 간호 기록이요. 장민철 교수가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모은 자료예요. 강병 원장의 과거 의료사고, 은폐 기록들이에요. 이번 기회에 다 청산합시다. 서연은 그 파일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환자들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쓰인 진술서들이었습니다. 중국 환자 천리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민사소송 준비 중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박미선이 네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경찰서에 직접 고발장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이사회요? 제가 이사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3일 전 통보가 필요해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겠습니다. 장민철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의료진 탄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서명해 줄 거예요.
레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어요. 수술실에서 본 모든 걸 말하겠어요. 서연은 세 사람을 봤습니다. 박미선 원장, 60대 후반 강병 원장의 아내, 장민철 교수, 58살 원로 의사, 레나, 42살 간호조무사. 나이도, 직급도, 국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선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용기 냈잖아요.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장민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양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함께 합시다. 레나가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할머니도 하늘에서 웃으실 거예요. 새벽 6시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해야 할 일을 나눴습니다. 박미선 긴급이사회 소집, 경찰 고발 주도, 장민철 의료진 탄원서 수집, 레나 증인 준비, 추가 증거 확보, 서연 피해 환자 연락, 통역 지원. 문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9시 서연과 박미선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병 원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 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어떡하려고?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신 게 이거예요. 제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요.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연의 이메일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압둘라 왕자였습니다. 한서연님, 그동안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할아버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 아닌 사우디 킹 파이살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세계 최고 심장외과 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프라이빗 제트기를 보내겠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월 29일 월요일 새벽 4시 할아버지가 앰뷸런스로 인천공항에 실려갔습니다. 압둘라 왕자의 의료진이 동행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요.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럽다. 같은 날 오전 10시 메디컬 타워 이사회실. 타원형 대형 테이블에 이사진 15명, 주요 주주 8명, 의료윤리위원회 5명이 앉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경찰 2명이 배석했습니다. 강병 원장이 여유롭게 입장했습니다. 맞춤 정장, 고급 시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긴급 회의를? 박미선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강재욱 병원장의 부인이자 요양병원 원장이자 이사로서 오늘 중대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강병 원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터의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메디컬 타워 종합병원 의료비리 고발.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총 5개 언어로 진행됩니다. 피해 당사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강재욱 병원장은 해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총 1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강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러시아어로 전환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환자 수술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레나가 증인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영어. 서연은 쉼없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강 병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강재욱 병원장님,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30분 후 투표가 끝났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강재욱 병원장, 즉시 해임합니다. 경찰이 강 병원장을 에스코트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내 할아버지, 어차피 못 살아.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사우디로 가셨습니다. 압둘라 왕자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셨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 복도에 늘어선 의료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미선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이사회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박미선 원장을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한서연 팀장을 국제진료센터 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메디컬타워 종합병원 1층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형 현판 앞이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박미선 병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년 전 직무대행에서 정식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전용사 심장병 무료검진센터를 개소합니다. 이 센터는 매년 100명의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무료 심장 검진과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미선이 옆을 봤습니다. 이 센터는 압둘라 왕자님의 기부금 5억 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32살, 국제진료센터 부장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할아버지 한규식이 앉아 계셨습니다. 80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숨소리도 고르셨습니다. 심장판막 수술 후 2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센터가 많은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노년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현판의 붉은 천이 벗겨졌습니다. 금색 글씨가 빛났습니다. 참전용사 심장병 무료검진센터. 로비 한쪽에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간병인 유니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3년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옆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글귀였습니다. 손녀야, 할배가 평생 자랑스러웠던 건 내가 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거란다. 옳은 일을 하다 손해보는 게 비겁하게 이득 보는 것보다 낫다. 할아버지 한규식. 서연은 그 글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났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는 병원 뒤편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숨이 차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걷는 게 2년 만이야.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다 내 덕분이야, 서연아.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2년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할배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해줘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옳은 일을 하라고. 그래. 내가 잘 배웠어.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최동수 경비원이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67살.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 부장님, 할아버님. 서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 아저씨, 안녕하세요. 동수가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 말씀이 맞았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동수가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고맙네. 손녀 덕분이야. 동수가 떠났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철물점 다시 열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 모실 차례예요. 그래. 우리 손녀가 이제 다 컸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석양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2년 전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절망했던 그 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진료센터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옳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한규식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78살에도 건강을 되찾은 할아버지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언제든 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옳은 일을 하며 사신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손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건강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